네, 우리 지금 각종 등기의 절차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권리에 따른 등기 절차를 보고 있는데 쉽지 않죠. 네. 등기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등기법을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 못했던 부분을 다시 듣고 다시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등기법 수업은요, 누구한테 아주 공부 잘하는 이제 뭐 이렇게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한 번 듣고 이해를 뭐 안 된다 이렇게 힘들어 하시기보다는요, 누구나 다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다뤘는데요. 자, 285페이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약간 더 어려운 등기를 또 다룹니다. 자, 그래서 환매특약의 등기, 구분건물의 등기, 신탁등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환매특약 등기부터 보죠. 자, 환매는요, 여러분 민법의 계약법, 그 매매 시간에요, 환매, 특수한 매매에서 환매를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이 지금 소유자예요. 이 사람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요, 소유자로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이때요. 지금 현재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 앞으로 이제 뭐 최초의 소유자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겠죠. 자, 요 상태에서요,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그런데 갑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팔긴 팝니다. 근데 이 토지가 뭐 선산이라든지 했을 때 이제 급하니까 팔긴 파는데 다시 되사하고 싶어요. 지금 돈 여유가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자, 매매 계약을. 자,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자, 매매 계약서를요, 이제 갑과 을 사이에 X 물건을 10억 원에 판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10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자, 매도인 나는 이제 갑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갑, 매수인은 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매매 계약서 안에 특약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내가 3년 내에 다시 지금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과 그 다음에 매매할 때 들어갔던 을의 비용이 있겠죠. 매매 비용. 그 3년 내에 대금과 그 비용을 다시 주고 되살 수 있도록. 그래서 팔았던 물건을 되사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환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환매. 그래서 내가 대금과 비용을 다시 주면은 나한테 다시 팔래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꼭 필요하다.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네가 다시 돈 가져오면은 내가 다시 되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대금과 비용을 지급하면 다시 되팔기로 하는 특약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을요, 환매. 팔았던 물건을 다시 매매하기 때문에 이제 환매가 돼요. 환매를 하기로 하는 이제 특약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 매도인 매수인 쓴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약 사항들을 집어넣는데 이런 환매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 좀 밑에다 적죠. 두 사람 사이 매매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환매를 하기로 하는 환매 특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매매 계약 시간에 이 환매 특약은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특약은 그래서요, 매매 계약서 안에 특약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매 특약과 이 매매와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 매매와 매매 계약서죠. 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계약서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환매 특약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동시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와 환매특약, 이렇게, 이거 환매특약인데, 이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기로 하는 특약이죠. 특약. 그러니까 다시 팔기로 하는 예약을 하는 거죠. 지금 매매 계약을 하면서 환매를 하기로 하는 이제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 자, 이런 환매특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요, 매매와 이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했죠. 동시에. 그래서 환매특약을 동시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특약과 함께 특약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자, 그러면서
자, 환매 특약을 했으면요. 이 특약, 다시 되팔기를 했는데, 이제 의뢰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는데요. 만약에 3년 내에 갑이 동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채권 계약일 뿐입니다. 그런데 살려고 했더니 을이 병한테 이미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환매 특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병한테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환매 특약은 채권적 효력만 있지만은 만약에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면 병한테는 이제 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환매를 할 수 없는 거죠. 갑은 을한테 이제 그 채무 불이행, 환매를 하기로 했는데 채무 불이행을 이루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매 특약을 했을 때 이 특약을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은, 병에도 대항하려면은 이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특약. 등기를 해 놓으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갑이 환매권이 유보되어 있다. 환매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갑은 병한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환매 특약은 등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서는 환매 특약을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환매 특약 등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죠. 자, 환매 특약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루어진 특약의 등기라는 거죠. 자, 특약의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특약 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모든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한다. 그 계약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본 등기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등기가 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 어떻습니까?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는 거죠. 환매 특약. 이 환매 특약 등기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라는 등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환매권 등기가 되겠죠. 환매권 등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환매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갑은 병에게도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의 절차인데요. 이 환매 특약은요, 환매 특약 자체가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매매를요, 환매 특약, 환매권을 유보해 놓은 매매 계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환매 유보부 매매라고 해요. 환매권이 유보되어 있는 매매니까 환매 유보부 매매. 환매 유보부 매매 이렇게 하는 거죠. 환매권이 보유되어 있는 매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환매 특약이 환매 유보부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 환매 특약의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환매 특약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환매 특약 등기요. 이 환매 특약 등기는 갑에게 환매권을 인정하는 등기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갑이 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이것은 갑이 등기 권리자, 즉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등기 권리자란이 있고 등기 의무자란이 있는데, 등기 권리자라는 의미를 했을 때요, 등기 권리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한 장의 같은 신청서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을이 등기 권리자, 여기서는 갑이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한 장의 등기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서는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별개의 신청 정보. 신청 정보라는 건 신청서를 말하는 거죠. 별개의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같이 일괄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별개의 신청 정보로 작성하지만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의 개념 보시면요. 자,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은요. 이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매매 계약 안에 있는 특약 등기의 특약 사항이기 때문에요.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환매란요. 약정 기간 내에 유보된 환매권 행사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 대금과 비용을 발환하고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자, 3번 환매 특약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 병에게도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환매특약의 가등기는 할 수가 없다. 환매특약 등기는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버리면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가등기만 돼 있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환매특약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른 시기에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가등기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환매특약 등기의 이제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요. 거기 동그라미에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오른쪽 보시면은 각각 별개의 신청 정보로 신청서를 따로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등기 고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2번 보시면요.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요. 동일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동시에 신청한다. 그래서 동일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신청과 관련돼서요. 환매특약부, 환매유보부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은 환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그 매도인이죠. 환매특약부 이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이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공동 신청이죠. 갑과 을이 이제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 정보에 있어서는요, 우리 민법이요,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을이 지급했던 매매 대금과 이 사람이 지급했던 그 비용, 부담했던 그 비용, 이 두 가지를 지급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 요거 이제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환매 기간을요, 환매 기간은 필요적 신청 정보는 아니에요. 자, 환매 기간은요,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나와 있죠. 환매 기간을 서로 약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되는 거죠. 민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 기간은요, 부동산은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3년으로 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매 특약만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정하지 않았으면 환매 기간은 5년으로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신청서에 반드시 환매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약정했을 때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적 정보일 뿐이라는 거죠. 필요적 정보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3번 보시면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금 현재 권리증은 갑이 가지고 있겠죠. 지금 갑이 지금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갈 때는요, 갑에게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갑 앞으로 환매특약 등기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요. 지금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하고 있잖아요.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는 아직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환매특약을 같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을은 아직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를 않은 사람이죠. 신청할 당시에는 등기표 정보가 없어요.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을은 등기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갈 때요. 을에게서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는 을은 등기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표 정보, 지금 우리는 환매특약 등기 이것만을 봅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기 때문에요. 환매특약 등기를 볼 텐데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는 을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자, 첨부 정보 보시면요.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환매특약 그 계약서 이런 가져오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인감 증명을 보죠. 자, 갑이 을에게요. 자, 신청서를 두 개를 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쓰고요.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갑이 되고 등기 권리자가 여기서는 을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을이 되고요. 등기 권리자가 이제 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될 때는요. 소유권의 등기명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갑은 인감증명을 이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을 도장을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을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을이.
자,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소유권 등기가 환매특약 등기도 안 돼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환매특약 등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등기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을은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감증명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경우에 인감증명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을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갈 5번 보시면 등기 실행에 있어서요. 이것은 특약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환매권을 이전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갑이 어떻습니까? 다시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환매권 행사하지 못해요. 자, 그럴 경우는 자기 동생한테 환매권을 넘겨가지고 그 동생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환매권도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전할 때는요, 부기등기로 되는 환매특약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환매권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자, 그래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기등기도. 자, 그 다음에요, 양갈 5번 보시면요, 환매권의 행사를 보죠. 환매권. 자, 그러면은요, 자, 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3 해가지고요,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제 갑이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은 3 해가지고 갑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이전 등기. 자, 3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환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환매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갑한테 넘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환매특약 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자,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권 실행 등기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절차는 다시 을에게서 갑에게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을과 갑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만약에요.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보죠. 자, 만약 을이 병한테요, 소유권 이전했을 때를 보죠. 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환매특약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당연히 소유자는 지금 을이잖아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갑이라는 사람 누구한테 환매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자,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넘어갔고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요, 갑은 병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4 해가지고 갑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환매. 자, 그래서 병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신청은요, 지금 현재의 소유자와 공동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현재 등기 명인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신청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동신청에서 환매권이 실행됩니다. 자, 그런데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어요. 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갑과 병이 공동신청해서 환매권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환매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공동신청해서 환매권을 이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단독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이유로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소유권과 환매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이 환매특약 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매 등기에게 격려된 후에 등기된 환매 기간이 격려하기 전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랄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이 사망해가지고 갑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병과 갑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병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갑은 단독으로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내용 1번과 2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마지막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자, 갑이 결국요. 병으로부터요. 환매특약 등기,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환매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결국 환매특약 등기의 목적이 완수됐죠.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직권 말소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환매특약 등기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환매권 행사에다 체크하세요. 환매권 행사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환매권 행사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이 소유하다가 을이 소유하다가 다시 병에게서 다시 갑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 말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환매특약 등기에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러나 별개의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그 등기 의무자, 매도인의 인감증명을 제공을 해야 되지만은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이게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지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요런 몇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가 나옵니다. 자, 구분 건물의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처음에 등기법 시작할 때요. 등기부의 구성, 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할 때 잠깐 보았던 거죠. 구분 건물의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구분 건물은요.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상가를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분 건물은요. 이렇게 어떤 구분 건물이 있었을 때요. 5층 건물이 있다라고 해보죠. 구분 건물이 있으면은 자, 구분 건물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먼저 여기 301호 소유자가 301호다 그러면요. 301호 소유자는요. 그 301호 그 나만 소유하는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이라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 전유 부분이 바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거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으면 건물 내에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 소유하는 부분 외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으로서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용 부분은요.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것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여기는 101호입니다. 이게 101호. 101호는요, 원래 전유 부분이 가능해요. 그 구분 소유가 가능한 대상이었어요. 근데 원래 101호 소유자가 누구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A라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였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소유자였는데, 이 A라는 사람이 팔고 나갈 때, 이 다른 세대들이, 야, 이거 우리한테 팔라는 거죠. 딴 사람한테 팔지 말고 우리들한테 팔자. 그래서 9세대가 돈을 줘가지고 모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샀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공용 부분은요. 원래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그래서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은 원래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인데 당사자들이 어떻습니까? 규약에 의해서 돈을 다 주고 산 다음에 원래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을 규약으로 이제 규약을 만들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규약상. 그러니까 원래는 전유 부분으로 구분 소유가 가능한 것인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가 되겠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 이제 건물에서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이 있고요. 또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대지 사용권이 필요한 거죠.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해야 되니까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대지 사용권으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분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상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전세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임차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건물, 구분 건물의 어떤 권리 관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이제 등기 관련 내용을 보죠. 등기. 자, 전유 부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등기가 가능하겠죠. 그럼 전유 부분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먼저 구분 건물의 등기는요. 먼저 이게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옵니다. 한 동 건물, 전체 건물의 표제부가 나온다는 거죠. 한 동 건물,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층 아파트로서 전체 면적, 연면적 1층 몇 메타, 몇 제곱미터, 2층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유 부분을 이제 그 한 동 건물 전체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 동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반적인 등기부는요, 표제부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갑구, 소유권이 나와야 될 텐데, 이 건물은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유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소유하기 때문에 이제 소유자의 여러 명이 나오게 되겠죠. 그 소유자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구분하여 소유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 즉, 전유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에 이제 표제부가 나와요. 그리고 전유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기 때문에요.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101호가 나와요. 101호. 그 다음에 102호 나오고, 201호 나오고, 202호 나옵니다. 그럼 101호는 전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101호에 대한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소유권, 갑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1호에 대한 어떻습니까? 혹시 저당권이 설정됐다게 되면 이제 을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구분해서 소유하기 때문에요.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가 나오는, 갑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소유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갑구을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1호에 대한 갑구을구가 나오고요. 표제부 갑구을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뭐가 나오겠습니까? 102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을구가 나오게 되겠죠. 102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제부 갑구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1호의 표제부 갑구을구가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등기가 이렇게 됩니다. 전유 부분 등기가 되고요. 자, 구조상 전유 부분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을구,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을구. 그렇게 전유 부분을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구조상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사고 팔질 않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뭐 분할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따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아요. 근데 등기하지 않아도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 몇 제곱미터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전체 연면적에서요. 구분하고 소유하는 이게 전용 면적이 되는 거죠. 전용 면적들을 전부 다 빼버리면은 규약상 공용 부분의 면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등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요. 구조상 공용부, 아니 구약상이 아니라 구조상이죠. 구조상 공용부분의 면적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등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등기를 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뭐 복도만 팔고 복도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부분. 자, 규약상 공용부분이요. 여기가 102호인데요. 여기가 102호라고 해보죠. 102호. 원래 이 102호를요. 101호가 있고 102호를 A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A가 소유하고 있었으면은 102호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을구가 나오고 갑구에는 A가 나오겠죠. 자, A가 나와 있었을 텐데요. 갑구에 이제 A가 소유자로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 102호를요. 이 사람들이 사버렸다는 거죠. 사버려가지고 규약상 공용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은 어떻습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은 우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면요. 이 공용부분은요. 전유 부분과 절대적 일체성을 갖습니다. 절대적 일체성이 갖기 때문에 전유 부분을 이전하게 되면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도 당연히 이전되는 거고요. 구조상 공용부분도 당연히 이전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공용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겠죠. 지분도 당연히 이전되는 거고 규약상 공용부분도 당연히 이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체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약상 공용 부분의 지분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즉 규약상 공용 부분만 따로 이전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전유 부분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분리돼서 처분될 만약에 갑구, 을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처분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구의 소유자를 쭉 기재했는데 누가 어떻습니까? 지분을 이전해 버린다든지 규약상 공용 부분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부분만 따로 처분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또 을구가 있으면은 이 규약상 공용 부분만 따로 저당권이 설정돼 버릴 수가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버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의 102호만 따로 경매가 돼 버리는 거죠.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자,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공용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따로 102호가 따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처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갑구나 을구를요. 원래 존재했던 갑구나 을구를요. 아예 없애버립니다. 아예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표제부가 있겠죠. 102호 전유 부분의 이제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는 이 102호의 이제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02호의 갑구, 을구는 아예 없애버리고 어떻게 쓰냐면요. 102호는 따로 처분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린 다음에 102호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그래서 따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전유 부분 표제부 밑에다가 공용 부분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거는 공용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처분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갑구나 을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 구분 건물 중에서는요, 표제부는 있지만요, 갑구나 을구가 없는, 전유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이렇게 갑구나 을구가 없이 표제부만 존재하게 됩니다. 표제부만. 그 다음에 뭐, 이제 201호는 어떻습니까? 또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이렇게, 갑구가 을구 없이 그냥 표제부만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가능한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 등기가 되잖아요. 다음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지만은 표제부만 존재한다는 거죠. 갑구나 을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표제부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갑구나 을구는 없애버리기 때문에 규약상 공용부이 되면 갑구나 을구는 없애기 때문에요. 만약에 102호에 대해서요. 어떤 저당권자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용부이 돼가지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냥 갑구 을구 없애버리고 공용부이라고 적습니다. 표제부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입니다. 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요, 이것은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 건물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은요,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대지 사용권은요, 토지에 대한 권리잖아요. 대지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대지 사용권은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대지 사용권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지 사용권은요, 전유 부분과 어떻습니까?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하도록 합니다.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일체성. 그래서 함께 처분이 돼야 되는데, 이 전유 부분은 건물 등기부에 있고요, 토지 등기부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표제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것이고, 표제부가 있고요. 토지에 대한 표제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갑구가 있겠죠.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구가 나오겠죠. 을구가. 자, 그러니까요. 이거는 토지 등기부고 건물 등기부이기 때문에요. 건물과 토지가 어떻습니까? 분리해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처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따로 처분해서는 안 되거든요. 처분해서는 안 되지만은 따로 처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선의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규약에 의해서요. 따로 분리돼서 처분할 것을 인정하게 되면 또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있는 거죠. 즉 규약이나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게 되면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상대적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상대적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대적 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자가 등장한다든지 또는 규약이 있으면 따로 분리돼서 처분되니까 분리돼서 처분돼 버리면요 굉장히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 상대적 일체성, 그래서 분리돼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규약에 의해서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다라고 정합니다. 규약에서 분리처분 가능성을 인정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는데 규약에서요 분리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약으로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규약들을 몰랐을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약에 의해서 그 규약을 만든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예 대지사용권을요 등기를 해버립니다. 등기를. 그래서 대지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움직이도록요 아예 등기를 해버려요. 분리돼서 처분할 수 없다.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등기를 해버립니다. 자,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선의의 제3자가 나올 수가 없죠. 등기된 사항은 제3자는 당연히 악의로 추정을 합니다. 등기된 내용은 알고 산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나올 수 없도록요. 이것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라고 등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규약에 의해서요.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등기가 돼버리면 이 대지사용권은 이제 대지권이 됩니다. 자, 우리가 대지권 하는데요. 이 대지권은요, 우리가 대지사용권, 그러니까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을 규약에 의해서 등기를 해버리면요. 그래서 분리처분을 금지시켜버리면은 이 분리처분을 금지시킨 대지사용권,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해요. 자, 대지권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체가 돼서 처분될 수밖에 없겠죠. 규약에 의해서 분리처분도 안 되고 선의의 제3자도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는요, 자,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대지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요. 자, 전유 부분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반드시 대지권도 함께 움직이도록 분리돼서 처분되지 않고 항상 함께 움직이도록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지권 등기는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하게 됩니다. 건물 등기부. 그래서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여기서 갑에게서요 을에게로 이전이 되면은요 당연히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도록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토지에 대한 대지권도 당연히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해버리냐면요 표제부에 해버립니다. 표제부에. 그러면은 표제부에 해버리면요 갑이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표제부에 됐으면 표제부의 권리가 당연히 이전돼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대지권은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의 대지권 비율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지권 비율은 어디다 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해야 되겠죠. 201호의 대지권 비율은 201호 전유 부분, 101호의 대지권은 101호의 전유 부분 앞에다가 대지권 그 비율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를 합니다. 대지권 표시에 대한 등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예요. 그럼 대지권 표시라는 것은 그 대지권의 비율이라든지 대지권의 종류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는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 즉 대지권을 표시하는 등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예요. 전유 부분 표제부 해놓으면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갑이 가지고 있던 대지권의 비율도 당연히 을에게 이전돼 버리겠죠. 대지권 비율은 서로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호수마다 그래서 그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을 표시하게 됩니다. 대지권의 표시예요. 자, 그러면은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표지를 또 표시해야 되겠죠. 어떤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의 비율이 뭐 1000분의 얼마냐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전유 부분의 공통점인 거죠. 공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1호의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201호의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 공통적이잖아요. 자, 모두 공통적이기 때문에 각 전유 부분 표제부에 다 똑같은 내용을 표시할 필요가 없이 모두 공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집합이라는 게 있죠. 그것들을 모든 것을 어떻게 돼? 앞으로 끄집어서 전유 부분,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아니라 한동우물 표제부에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합니다. 이 토지의 표시는요, 모든 전유 부분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한동건물 표제부에 표시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걸 이제 우리는 두 개를 합쳐서요. 대지권 등기라고 해요.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대지권의 표시, 비율이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가 있겠죠.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 어떻습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대지권 비율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그대로 항상 함께 일체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 등기. 자, 그러면요. 건물 등기부에는요. 전유 부분이 이전되면 대지권이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토지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항상 토지에 대한 권리도 함께 이전하도록 건물 등기부를 마련했는데 혹시 토지만 따로 이전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 이 토지가 만약에 일해가지고 원래 이 토지가 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소유 이 토지가 처음에 신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처음에 토지를 누군가가 소유하겠죠. 만약에 그래서 P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요, 매수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 토지가 이 아파트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토지죠, 지금. 이 토지 소유권이 어떻습니까? 따로 건물과 분리돼서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원래 토지의 소유권은 항상 전유 부분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이해가지고 만약에 이 토지가 대지권이 목적이 됐을 때는 이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돼서 절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요. 이 소유권 옆에다가 이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버립니다. 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표시가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따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건물과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이 이전돼 버리면요. 소유권은 항상 함께 이전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써버립니다. 만약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상권일 때요. 자, 지상권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지상권이 되겠죠. 이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 만약에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이라고 적겠죠. 그리고 이 지상권이 어떻습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절대 대지권이라는 것이 절대 어떻습니까? 건물의 전유 부분 소유권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이 지상권 옆에다가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립니다.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리면요. 따로 지상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만약에 이 토지가 대지권이 목적이 되고 있었을 때는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그 권리 옆에다가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린다는 거죠. 소유권 대지권일 경우는 소유권 옆에다 대지권이라고 적고 지상권이 대지권이었을 때는 지상권 옆에다 대지권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소유권 대지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등기를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 권리 옆에다가 이 권리는 대지권이다 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요. 이 권리는 대지권이다 라는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해당 부에 하는 거죠.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면 갑구에, 지상권이면 을구에 하는 거죠. 그래서 각 해당 부에 하는 거죠. 해당 부에.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제부의 대지권이나 뜻에 등기해버리면 소유권이 따로 이전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표제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에 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상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당 구에 그 권리 대지권 옆에 대지권의 종류 옆에다가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해가지고요.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Q라는 사람이요. 여기에 을구에 Q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때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요.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토지가 대지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면요.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되기 때문에 먼저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토지만 경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토지만, 이 사람 보호되니까 토지만 경매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요, 먼저 이걸 보죠. 자, 이 대지권의 등기는요, 이 규약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집합건물 소유자들, 구분건물 소유자들의 자유의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지권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 대지권 등기는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신청에 의해서. 자,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제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등기관이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요. 이건 분리돼서 처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이 소유권, 갑구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는 분리 처분이 안 되도록 해놨는데 토지 등기부가 분리돼서 처분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이미 저당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누구만 받겠습니까? 등기관만 받겠죠. 그럼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요, 자, 전유 부분에는요, 소유권 대지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올 때는, 아, 내가 여기에 대해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구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미 여기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돼버릴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소유권을 잃게 되고,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지상권을 갖게 되겠죠.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건물 소유자들은 이제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겠죠. 건물을 허물어질 필요는 없고요. 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그래서 갑자기 소유권이 법정지상권으로 바뀌어버리고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지료를 내야 되잖아요. 유상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소유권도 뺏기게 되고 갑자기 지려내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거, 이것만 보고 들어왔다가 낭피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토지 등기부 잘 안 보니까요. 그렇죠? 낭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만약에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요, 저당권 등기가 됐다랄지, 이미 압류 등기가 됐다랄지, 자, 이런 것들이 돼 있었을 경우는 새롭게 토지를 소유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요, 이 대지권이 비록 소유권 대지권이지만은, 이것은 소유권 대지권이지만 너는 언제든지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저당권 등기라든지 아니면 압류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별도의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요, 별도 등기 있다는 사실을요, 요 대지권의 종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대지권이지만은 저당권이 실행되어 버리면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요 바로 밑에다가 별도의 이미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등기는요, 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과정에서 본 사람이 등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도 이거 직권으로 해줘야 되겠죠. 직권으로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지권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책을 통해서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분건물에 등기해가지고 먼저 구분건물에 등기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다루신 거죠. 일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단독건물로 등기를 할 것인지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는 그 소유자의 자유인 거죠. 소유자 자유입니다. 따라서 구분행위를 해야만이 소유자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행위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건 구분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면 이것을 분양을 하지 않고요, 임대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임대만 해주면은 이 건물의 소유자는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단독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분양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분양을 하게 되면 나눠서 구분 소유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 건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 건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전제로 해서요, 반드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독 건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외에 구분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구분 건물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요,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있는데요. 자, 보죠. 자, 신축을 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자, 신축을 했으면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예요. 자,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요. 자, 등기가 되어야 어떻습니까? 처분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층 사는 401호하고 402호 되는 사람만 아직 등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등기를 하기 싫다라고 해버리면 등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느냐. 그럼 이 두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처분하고 싶어도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빼고 이 사람들끼리만 보존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등기하기 싫은 사람은 빼고요. 나머지 사람들만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나머지 사람만으로 등기를 할 때요. 자, 구분 건물 등기부를 할 때는 등기부에서는 제일 먼저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저게 5층 건물이기 때문에 5층 건물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층 사람들이 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그 다음에 4층을 빼버리고 501호, 502호만 적어버리면은 분명히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5층짜리로 돼 있는데 뒤에 등기부를 보니까 4층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버리죠. 자, 따라서 자, 4층 사람들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나머지 사람들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이 4층 401호가 있겠죠. 401호하고요. 그 다음에 402호가 있겠죠. 402호에 대해서도 표제부에 등기는 해야 됩니다. 표제부에 대한 등기는 해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표제부 등기가 돼 있어야 이게 5층 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는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5층 건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401호, 402호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요, 401호, 402호를 대위해서 표제부 등기는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가 돼야만이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옆에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죠. 자, 보존 등기는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갑이 소유하고 여기에 401호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401호 소유자 자유죠. 401호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표제부 등기만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대위에서 원래 401호, 402호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을 표제부 등기는 이렇게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의 대위에서 표제부 등기는 할 수 있지만 보존 등기는 대위할 수 없어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401호하고 402호는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401하고 402호는 표제부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갑구는 없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만 있는 호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규약상 공용부분도 표제부만 있는 거죠. 이것은 규약상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적고요. 이건 공용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표제부만 적고 공용부분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없이 표제부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예요. 자,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표시에 관한 등기해 가지고요.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402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표시에 관해서는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표제부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대위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는 없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은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죠. 자, 우리가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등기 절차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규약상 공용부분은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에 있어서요. 자, 규약상 부분이라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에 등기해 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 또는 부속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부 또는 일부의 공용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자, 전유부분 표제부의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했을 때는요. 102호가 공용부분이 됐을 경우는 갑구나 을구를 없앤다는 거죠. 분리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자,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이 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하고자 하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102호는 원래 전유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용부분을 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이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첨부 정보 해가지고요. 공용부분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니은 보시면요. 만약에 공용부분에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소유권 등기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 공용부분이 돼버리면 갑구일부가 소멸되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권리가 소멸되는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때는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판결서를 들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등기 실행해가지고요. 등기 기록중 첫 번째 줄에 있죠.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 구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갑구을고를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 그런데 반가로 4번 보시면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말소 등기요. 자, 여기가 이제 구약상 공용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요. 이 102호를 공용부분으로 사랑방으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팔아야 되겠죠. 팔아가지고 이제 투하 자본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회수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102호를 팝니다. 팔아요. B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자, B라는 사람한테 팔면은요, B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B라는 사람이 파니까 B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이제 등장을 했죠. 갑구을고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B라는 사람은요, 구분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승계 취득을 하는 거죠. 매수를 했잖아요. 승계 취득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는 갑구나 을구가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존재하지, 갑구나 을구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B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초에 하는 등기는 항상 보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B는 승계 취득을 합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러나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새롭게 다시 갑구를 만들기 때문에 B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보존 등기가 한번 나옵니다. 자, 보존 등기는 주로 원시 취득자들에서 이루어지지만은요, 이렇게 규약상 공용부분이 폐지가 돼가지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최초에 다시 또 소유권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존 등기. 자, 그리고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B가 이제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이 규약이 폐지됐다라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보존 등기를 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공용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B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B의 신청에 의해서 B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을 경우에, 자, 그래서, 자, 규약을 폐지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됨으로써 더 이상 공용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용부분이나 뜻의 등기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직권으로 이제 말소한다는 거죠. 자, 이때도 보존 등기가 한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이제 대지권 등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오른쪽에는 조그만 표가 있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여러 가지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이 세 등기가 어디다 이루어지느냐,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요, 이 대지권의 등기는요,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고, 대지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신청에 의해서요, 구분금, 건물 등기비 한다는 거죠. 자, 건물 등기비 하는데 어디다 합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그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한다는 거죠. 대지권 표시. 구체적으로는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를 기록한다는 거죠. 이것은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제 토지 등기부에서 따로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토지 등기부, 그 소유권이 대지권이었으면은 그 해당 구죠. 해당 구에 그 소유권 옆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한다는 거죠. 해당 구에. 그래서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당권이라든지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미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뜻의 등기를 어떻습니까? 그 대지권에 표시를 한 이 전유부분 표제부에다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등기를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한다는 거죠. 자, 요 내용 좀 어렵습니다. 구분건물 등기가 좀 어렵지만요. 요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반가로 4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반가로 4번 보시면요. 자, 대지권의 등기를 했습니다. 자, 대지권 등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다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등기가 없겠죠. 이런 등기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요. 을구가 없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등기도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겠죠. 이렇게. 자, 대지권이라는 등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건물 소유권과 전유 부분 소유권과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 항상 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대지권 등기 효력에서 대지권에 등기된 후에는요.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하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대지권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의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만에 대해서만 권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이건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무 말이 없으면요. 이 전세권은 대지권까지 미치게 되지만은 이 전세권 옆에다가 이것은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다. 그러면은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죠. 자, 대지권의 등기에 대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죠. 대지권과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요. 건물만 처분될 수 있도록 건물만 경매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건물과 대지권이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등기 외에 이 토지와 건물은 항상 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등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토지만에 대한요. 소유권 대지권이었을 때요. 토지만에 대한 용의권 이건 가능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이것은 용의권은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그래서 토지만 따로 경매되는 걸 막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건 가능해요. 분리돼서 처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만요. 토지에 대해서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건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죠. 분리돼서 처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만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렵긴 하죠. 대지권.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있는데요. 신탁 등기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구분 건물 등기도 어려운데요. 신탁 등기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탁 등기예요. 그래서 자, 신탁 등기는 여기서 신탁 등기까지 하시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탁 등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좋고요. 자, 여기서 신탁 등기는 여러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그런 신탁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명의 신탁이 아니라요. 유효가 되는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해요. 근데 신탁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오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우리가 몇 가지는 좀 풀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하게 되면은 구분 건물 등기 하기도 힘든데 신탁 등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모두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하면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